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좋습니다. 그 안에서 탄력적인 섹터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단한 K기술력, 원전, 셰일, 전력망이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 대상에 거론됩니다. 전력기기 3사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고 이미 3년치 수주도 모두 채웠어요. 빅3사의 합산 매출은 15조도 넘었는데 전력기기주 올해 주가도 고공행진할까요? 네, 미국에서 노후 전력망 투자를 논의하면서 여전히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전력기기주가 오늘 대표적인 빅3부터 해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주가 상승 탄력은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전력기기 섹터는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초호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수요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AI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용 전력망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제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망 수요도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전력 설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가 가장 빨랐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교체할 만한 이런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시로 이제 이 전력기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압 변압기거든요. 그런데 초고압 변압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숙련된 인력을 만드는데 한 10년 가까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증설을 강력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이 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발주처 입장에서는 없어서 지금 못 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할 테니 물건만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국내 빅3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의 대부분 다 가격을 다 올리면서 정가를 하면서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세를 전부 다 지금 가격에 전달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로 지금 공급자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초호황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 같기도 하네요. 네, 초호황 사이클도 유지되고 있고 공급자 우위이니만큼 미국의 관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없다는 건 수주도 이미 3년치를 다 채웠다라고 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이미 3사가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빅3 합산 매출이 15조 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올해도 이러한 역대급 신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작년에 이제 매출도 굉장히 급증을 했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빅3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024년도 대비했을 때 한 54% 정도 급증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전력기기 업체들은 지금 초호황을 누리고 있구나, 특수를 누리고 있구나를 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올해도 역시나 수주 잔고는 계속적으로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제한적이지 않냐, 그래서 실적이 더 오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모든 전력기기 업체들이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이런 제품들 쪽으로 공정을 계속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서 HBM 같은 고마진 제품들 생산을 더 늘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품 믹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올해 대부분의 이 상장 기업들 모두 다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 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것도 역시나 무리 없이 계속해서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되니 주가도 계속해서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전력기기 대장 쪽을 봐야 될지 중소형주를 봐야 될지 앞서 모든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사실 대장도 탄력적이고 중소형주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요. 어떤 걸 더 눈여겨보시고 있나요?
일단 뭐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고점까지 아직 룸이 좀 열려 있는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까지 조금 룸이 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17만 5천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 룸이 좀 열려 있으니까요. 한번 이 부분에 베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을 뚫어줬습니다. 강력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 상단에 기술적 저항이 크게 없는 상태여서 계속적으로 이 종목들은 홀딩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추세의 어떤 꺾임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일단 계속 홀딩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접근으로 좀 봐주셨습니다. 산일전기는 저희 시간에 여러 차례 또 언급해 주셨죠.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17만 원에서 18만 5천 원까지 지켜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일진전기도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 관점에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K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비만약 효과 검증 소식에 국내 비만약에 눈길이 가죠. 한편 연초부터 K신약들의 FDA 허가 신청이 잇따릅니다. 거기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기술 이전 모멘텀까지 이슈가 많은데요. 불장에서 소외됐던 제약바이오주 2월엔 추세 반등할까요? 굉장히 시장이 좋았는데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들이 좀 뭔가 노이즈가 있었죠. 네. 알테오젠도 그랬고 ABL 바이오도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됐던 바이오주인데요. 2월에는 추세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든 반등이 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ABL 바이오 같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 쪽에서 악재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약화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됐던 섹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가장 기대감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제약 바이오라고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피 5,000원 이미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도 코스닥 3,000원을 목표로 해서 이제 증시 부양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 제약 바이오 섹터는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6월 달에서 7월 달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경우도 여기 안에 첨단 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역시나 제약 바이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 자금 유입으로 또 한 번 증시 주가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서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파마들이 상당히 많은 블록버스터 양분의 특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 파이프라인을 찾거나 또는 이런 특허 기간을 좀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의 어떤 SG제형 변경 플랫폼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빅파마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는 M&A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어떤 검증이 된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또는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언제든 호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기술 이전이라는 모멘텀도 있으니까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2월에 또 기대해볼 수 있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슈의 중심이 됐던 노이즈의 중심이 됐던 알테오젠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월 1회 투여하는 비만 치료제 효과가 검증이 됐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알테오젠도 4% 넘는 강세지만 국산 비만약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지잖아요. 관련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 일단 비만 치료제 테마는 너무나도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테오젠도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이용한 일단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비임상 결과긴 합니다. 그런데 일라일리 제품과 유사한 치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위고비의 핵심 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잖아요. 이게 이제 주요국들에서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복제약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삼천단 제약처럼 이미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제네릭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M&A라든지에 대해서 훨씬 더 힘을 많이 쏟을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삼천단 제약도 당연히 메인 종목 중에 하나지만 일단은 비만 치료제 상용화를 올해 앞두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디에드파마트처럼 메스라의 기술 이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 아니면 일동제약처럼 지금 일단 임상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네 종목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라는 섹터 안에서도 메인이 될 수 있는 종목도 말씀해 주셨어요. 삼천당제약과 한미약품, D&D파마텍 그리고 일동제약까지 리스트 안에 넣어두고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K신약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빠르게 FDA 신약 허가에 잇따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HK 이노에 HLB 등등 정말 많은데요. 눈길 가는 종목 좀 골라주신다면요. 지금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딱 그 두 종목입니다. 그 두 종목. 네, 나머지들은 임상에 대한 어떤 신청 같은 것들은 있지만 신약으로 허가를 받는 신청은 일단 메인으로 지금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HK 이노행 같은 경우는 역류성 질환 치료제에 관련돼서 KTB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지난달에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FDA에. 그래서 가장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기존 치료제보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가되는 데는 큰 걸림돌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HLB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치료제에 대한 어떤 신약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고배를 계속 마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또 한번 HLB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리보세라닌뿐만 아니라 담가나 신약 관련해서도 하나를 더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당한 힘이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HLB는 여전히 눌림이 나왔을 때는 항상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K 이노엔과 HLB 딱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봐주셨습니다. HLB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호재 속에서 그룹주 다 같이 움직이기도 했었잖아요. 눌림이 나왔을 때는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그리고 2월에는 좀 추세 반등이 기대되는 제약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안에서 문제적 섹터의 탑픽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수익을 많이 냈고 이제 목표가도 도달했던 종목인데 ABL 바이오입니다. 네. ABL 바이오는 일단은 이 BBB 셔틀 플랫폼이라고 하는 내지라는 치료제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노피라든지 아니면 GSK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쪽으로 기술 이전을 했던 아주 막강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BBB 셔틀 플랫폼인 그랩바디 B가 지금 적응증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항체뿐만 아니라 RNA 치료제와 같은 이런 치료제도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플랫폼의 가치가 점점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고 플랫폼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된다고 한다면 주가도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문제점, 네. 이 산오피 관련된 이슈잖아요. 일단은 이 임상 쪽에서 우선순위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뒤로 밀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 회사의 플랫폼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파키스비아 치료제 관련된 임상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교정 작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상이 조금 뒤로 밀리는 건 맞기 때문에 마일스톤이 좀 늦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악재로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저점, 특히나 전저점에서 완벽하게 오늘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판단이어서 오늘 ABL 바이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사노피 우선순위 조정도 전략적 조정이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정 나올 때마다 담아볼 기회로 활용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기존의 목표가로 한번 제시드렸던 25만 원 다시 한번 충분히 우리가 네. 목표가로 설정 가능합니다. 25만 원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랩바디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25만 원이라는 기존의 목표가를 재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AS 받아볼 텐데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목표가 7만 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도 플랫폼을 갖고 있고 이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임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1분기와 2분기 때 아토피 피부염과 그다음에 갑상선 안병증 관련된 임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정 매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
같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였던 7만 원까지 계속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 여전히 7만 원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